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매사에 똑부러지고 경험 없는 일은 시작도 안 하는 스타일이라 주변에 사람이 별로 없었지만 그래도 결혼을 앞두고 고민이 많았습니다. 술을 좋아하거나 꽤나 호탕한 성격이거나 이런 사람은 아예 거르고 만났죠. 그러다 보니 저와 비슷한 성향의 남자를 찾게 되었습니다. 바로 지금의 남편이었죠. 비교적 신중하고 매사에 현실적인 남자였습니다. 아무에게나 퍼주고 손해만 보는 사람들은 질색이었기에 남편과의 연애는 달콤하진 않았어도 내 사람이 맞구나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집안은 풍족하진 않아도 노후 걱정을 할 정도는 아니었기에 서울에 있는 소형 아파트에서 신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대기업에 근무하고 있었고 남편 역시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법무팀에 입사를 하여 가까운 식당에서 점심도 함께 할 정도로 저희는 화목한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엄청난 착각을 했는데 바로 남편의 누나 시누이들이 무려 4명이나 있다는 것을 깜빡 잊었던 겁니다. 처음엔 저도 꽤나 조건도 좋고 누가 봐도 1등 신부감이었기 때문에 누가 감히 제게 덤비거나 시비를 건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 착각은 채 1년이 안 되어 산산조각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 계기는 시어머님의 칠순잔치를 앞두고 일어난 사건이었는데 호텔에서 일가 친척까지 모여서 식사를 대접하려고 했던 제게 돈 많다고 유세를 떠는 거냐면서 비아냥댔습니다. 전 정말 어이가 없었죠. 돈을 같이 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예약부터 비용을 제가 다 부담하겠다는데 왜 저러나 싶었습니다. 결론은 누나들에게 의논을 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어차피 의논을 해봐야 갑로들박 말만 무상하다가 결국 장난감 맏며느리인 저의 책임으로 떨어질 게 뻔할 뻔짜인데 그들이 무리수를 쓰는 것쯤은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전 좋은 일만 하고 욕만 먹고 말았습니다. 그때 눈치를 챘더라면 이 어리석은 결혼 생활을 더 유지하지 않았을 텐데 30대 초반의 이혼녀로서 살아갈 자신이 없어서 좀 더 노력해보겠다는 남편의 말을 믿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시누이들의 참견은 계속 다채롭게 이어졌습니다. 시부모님 명의의 땅이 도로로 편입되면서 나라에서 보상금이 나오게 되었는데 저희 남편 결혼할 때 서울에 5억짜리 아파트를 사주었으니 보상금은 시누이들이 n분의 1로 나눠 갖겠다는 겁니다. 보상금이 1, 2억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무려 25억이었습니다. 일반인의 기준에서도 무척이나 많은 액수였는데 전 참지 못하고 저희 부부도 공평하게 받아야 한다고 말했죠. 사실 5억짜리 아파트를 해왔지만 알고 보니 대출이 2억이나 있었고 저도 결혼할 때 지참금을 1억 해왔기 때문에 권리를 주장할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 생각이었을 뿐 그 문제로 집안의 재산 싸움이 벌어져 옳게 얘기가 맞다 아니다 시누이들끼리도 의견이 맞지 않자 급기야 낯을 들고 싸우게 되었습니다. 전 처음 보는 끔찍한 광경이었고 그 와중에 시어머니가 실신하여 응급실에 119를 타고 실려가는 것을 보니 두려워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남편은 병원에 갔다가 시아버지에게 그 문제로 뺨을 맞았습니다. 모든 의료진과 복도에 있던 낯선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치욕스러움에 눈물까지 쏟았습니다. 누나들이 갖겠다는 걸 그걸 가지고 일을 이렇게 만들어야 했냐? 집안에 사람이 잘 들어야 한다는 말 괜히 있는 게 아니었구나. 내 눈앞에 띄지 마라. 다 꼴보기 싫다. 어서 꺼져. 전 남편의 원망과 시부모님의 화풀이 대상이 되었고 그 일로 시누이들과 평생 의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의아한 건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누구보다 제 편이 되어도 모자랄 판에 저와는 말도 하지 않고 방도 같이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식사 역시 알아서 배달 음식으로 해결하고 그때부터 저희는 남남으로 살게 된 거죠. 그러던 중에 명절이 다가왔고 전 가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고 알겠다며 혼자 다녀오더니
예상대로 폭언을 터뜨렸습니다. 남편은 제가 시집 오기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는 시부모님의 말을 그대로 전해주었고 될 대로 되라는 듯 감정을 실어 속내를 욕설로 퍼부었습니다. 참으로 천박한 언사에 맞받아치고 싶었지만 똑같은 인간이 되기 싫어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겨우 눌렀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제가 피해자인데 저를 배려하는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어쩌면 애정도 없는 채로 결혼했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전 정말 분하고 억울하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게다가 시누이 남편들도 제게 적개심을 갖고 대하는 건 마찬가지라서 더욱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심지어 술주정으로 가장해서 완치 상태로 제 멱살을 잡기도 했습니다. 진짜 상상 그 이상의 일을 당하다 보니 저도 도저히 이대로 참을 수 없다는 생각뿐이었는데 그보다 더한 일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남편이 하는 짓은 꼴보기 싫은 건 있었어도 허튼 짓은 하지 않았었는데 발신제한 번호로 당신 남편이 하는 짓부터 털어봐 라는 문자를 받자마자 전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끝장을 봐야 할 것 같아서 남편을 미행했습니다. 저 역시 출근을 해야 했지만 3일 동안 휴가를 내고 아침부터 밤까지 숨도 못 쉬고 밥도 거른 채 뒤를 따라 다녀보니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알아보니 전에 사귀었던 여자를 말이죠. 여태까지 그나마 참고 살았던 건 남편이 하는 짓이 밉긴 했어도 신의를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 그거 하나였는데 이건 정말 용서가 안 되는 짓이었습니다. 성질 같아서는 바로 현장에서 덮친 후에 상간녀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싶었는데 산통 깨질까봐 겨우 감정을 억누르고 집에 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남편이 그럴 인간은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어차피 정신이 썩은 인간은 도태되기 마련이라는 생각에 이 인간을 죽여버리겠다는 마음까지 들었어요. 어차피 남처럼 살았으니 그대로 유지하면 되는 건데 어쨌거나 그 속 얘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더 살고 싶은 생각이 없다면 형식적으로나마 부부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남편을 만나러 회사를 찾아갔는데 둘째 누나가 상간녀와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황당한 장소에서 맞닥뜨린 저라서 저 역시 조심해서 듣느라 몸을 급히 숨겨야 했습니다. 두 사람이 까르르 웃고 떠드는 것을 들어보니 일당을 주면서 동생을 유혹해달라고 시누이가 먼저 분탕질을 한 것이었습니다. 전 참을 수 없어서 두 사람을 길에 세워두고 소리쳤습니다. 형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제 남편이 우스워요? 전 뭐가 되고요? 하다 이젠 이런 짓까지 하시는 건가요? 안 부끄러우세요? 라고 소리를 치자 깜짝 놀라는 겁니다. 사실 이런 상황을 상상이나 했겠어요? 맘 같아선 진짜 그 면상에 똥바가지를 끼얹고 싶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옳게? 그리고 남의 말은 왜 엿들어?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 우린 예전에 알던 사이고 누가 뭘 어쨌다는 건데 시누이 알기를 뭘로 하는 거야? 전 참고 참다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 두 여자의 머리채를 잡고 박치기를 시켰습니다. 피가 나든 머리가 깨지든 상관할 바가 아니었어요. 야, 이 병신 같은 것들아. 나이를 뭘로 먹은 거야. 그러고도 네가 누나냐? 그리고 너 돈이 뭐라고 이딴 일에 협조를 해? 넌 자존심도 없냐? 미친년. 남편은 모르고 당한 일이라지만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시부모님께 이번 일에 대해서 낱낱이 고하고 처분을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제 일에 반대만 하고 돌아서신 줄 알았는데 둘째 누나가 하는 짓을 보더니 꽤나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어요. 형제 자매를 다 불러놓고 시부모님이 유산을 똑같이 나누겠다고 하시면서 뒤에서 한 번만 더 이런 짓을 벌이면 감옥에 보내겠다고 하셨죠. 동네 창피해서 더는 못 살겠다면서 농지도 처분하시고 저희 집 근처로 이사를 오셨습니다. 예전엔 시부모님이 유독 힘들어서 아예 안 가고 싶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제게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드신 것 같았어요. 남편과는 부부 상담을 받았고 현재 3달 동안 별거를 하게 되었는데
서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일로 누나들과는 전련을 했고 시부모님과 저는 어렵사리 화해를 하게 되었죠. 아직 회복이 된 건 아니지만 노력을 하는 중입니다. 어쨌든 징글징글하나 시누이들 안 봐서 좋습니다. 살다 보니 정리해야 할 인간들이 속속 생기더라고요. 속이 시원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